토끼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의 친근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기쁨입니다. 눈먼 노인과 궁궐에서 쫓겨난 어린 궁녀, 그 2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이 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봄. 설악의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진 오솔길 위로 아침 햇살이 마치 하늘에서 금가루를 한 움큼 뿌린 듯 찬란하게 부서지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따스한 햇빛조차 석봉과 막내의 가슴속 깊이 들이운 칠흑같이 짙은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내는 석봉의 크고 거친 하지만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느다란 떨림을 느끼며 석봉은 마음 한구석이 송곳으로 수백 번 찌르는 듯 저려왔습니다. 어젯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휩쓸고 간 조당은 이미 저 멀리 산자락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등 뒤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거대하고 검은 날개를 활짝 펼치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어김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 두 사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그의 온 신경은 발바닥 아래로 미세하게 전해지는 대지의 진동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울려오는 그 떨림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승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적어도 10명은 좋게 넘는 고도로 훈련된 무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의 간격, 무게, 리듬, 모든 것이 석봉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멈춰 서신 거예요? 막내의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에 석봉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놈들이다. 막내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대여섯들이 뒤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다. 그것도 발소리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80 넘을 게다. 모두 인류 무사들이야. 막내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숨겨둔 금색 비단 상자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길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말입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조선 팔도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선왕의 진짜 유서였고 간신배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명백한 증거였으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막내는 이 상자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고 화려했던 대궐에서 쫓겨났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서서히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 사이로 간간히 봄을 알리는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봄은 이렇게 조금씩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은 오히려 점점 더 차갑게 마치 한겨울 두터운 얼음장처럼 얼어붙어만 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따스한 봄볕으로도 녹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산자락이 완만해지고 저 멀리 아침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집되어서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마을이 보여요. 막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기 가서 잠깐 쉬어가면 안 될까요? 배도 너무 고프고 다리도 너무 아파요. 막내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석봉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된다. 막내야, 그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 석봉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막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마을로 들어가는 순간 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선량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흑풍단이라는 놈들은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마을 하나쯤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는 우리들이다. 석봉의 설명을 듣고 막내는 그제야 그 끔찍한 의미를 깨닫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 막내의 목소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석봉은 잠시 멈춰서서 바람의 흐름을 세심하게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미묘하게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물냄새, 강물의 냄새였습니다. 동쪽이다. 동쪽으로 가자. 막내야. 석봉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저 바람 속에 한강 물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어. 한강 물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한양에 닿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석봉 자신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수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연 그의 전우들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한강의 장대한 물결이 따스한 봄 햇빛을 받아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무성하게 자란 갈대숲은 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목소리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낡고 허름한 나룻배 한 척이 굵은 밧줄에 단단히 매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내야, 잠깐만 여기 갈대숲 깊숙한 곳에 숨어 있거라. 석봉은 아이를 갈 때가 가장 무성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데려가 앉히고는 혼자 배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도 못해 석봉의 발걸음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급격히 멈춰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감각. 축축하고 미끈거리며 끈적한 액체의 감촉. 그것은 혈흔이었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따뜻한 피의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석봉의 예민한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자궁 이미 당했구나. 석봉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석봉은 천천히 갈대숲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어 가자 차갑게 식어가는 사람의 몸뚱이가 만져졌습니다. 나룻배 사공의 시신이었습니다.
목이 단일격에 깨끗하게 잘려나간 채 풀숲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석봉은 시신의 목 부분을 손끝으로 세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이건 단일격의 목을 벤 검법이다. 흑풍단의 솜씨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갈대숲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석봉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막내가 숨어있는 곳 앞을 막아섰고 동시에 지팡이 속의 비룡검을 단숨에 뽑아들었습니다.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며 맑은 금소금을 냈습니다. 누구냐? 더 이상 숨지 말고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갈대숲이 천천히 갈라지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하얀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진정하시오. 나그네여, 나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오. 내 이름은 정약이라오. 하지만 석봉은 쉽게 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이런 곳에 혼자 무얼 하고 있어? 정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소. 저 사공은 내 오랜 벗이었소. 3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소. 오늘 아침 일찍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소. 그런데 석봉은 사내의 슬픔이 진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 몇 명이나 보았소? 직접 보지는 못했소. 다만 발자국과 혈흔으로 미루어 적어도 5은 넘을 것이오. 그리고 사공을 고문한 흔적이 있더이다. 석봉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문의 흔적이라니. 바로 그때 갈대숲에 숨어있던 막내가 으윽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석봉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그대로 석봉의 품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막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약이 재빠르게 다가와 맥을 짚었습니다. 이 아이는 심각한 동상에 걸렸소. 게다가 고열까지.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오. 정약은 막내의 신발을 벗겨냈습니다. 이런 발가락 몇 개가 이미 개사하기 시작했소. 석봉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암자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소. 대나무 숲 너머에 있소. 그곳으로 가면 치료할 수 있소. 석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소하지만 명심하시오. 만약 배신한다면 알고 있소. 나는 의원이오.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소. 석봉은 막내를 등에 업고 정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의 암자는 울창한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은 마치 별천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초라하지만 정갈한 초가집이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온갖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약재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약은 막내를 온돌방에 눕히고 부지런히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석봉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귀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약을 다리던 정약이 석봉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차라도 한잔하시오. 그는 따뜻한 차를 석봉 앞에 내밀었습니다. 석봉은 찻잔을 받아들어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 차는 용종차가 아니오. 항실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정약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리하시구려. 그렇소. 이것은 옛날 내가 궁중 어이였던 시절에 하사받았던 것이오. 궁중 어이였다고? 석봉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소. 15년 전 나는 선왕을 모시던 어이였소. 하지만 모함에 휘말려 이곳으로 쫓겨났소. 나를 모함한 자들이 지금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간신배들이오. 석봉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그것은 석봉이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때 그렇소? 당신도 그때 일을 알고 있소? 석봉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왕을 호위하던 무사였소. 하지만 간신들의 모략에 빠져 동료들을 모두 잃었소. 내 눈앞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들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소. 나 역시 이 두 눈을 잃었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적들에게 파멸당한 두 남자. 15년 만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정약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이 혹시 바람을 가르는 검석봉 어르신이 아니시오? 석봉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궁중에 있을 때 소문으로 들었소. 임금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최고의 검객하지만 정변 때 행방불명되었다고 살아계셨군요. 저 아이가 품고 있는 것 무엇이오? 정약이 물었습니다. 진실이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감추려는 모든 악행이 적힌 진실 선왕의 진짜 유서가 있어. 정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도와야겠구려. 15년간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나설 때가 된 것 같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흑풍단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살수들이 살기를 뿜으며 암자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석봉은 이미 검을 뽑아둔 채 서 있었습니다. 흑풍단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로군. 우리의 접근을 알아채다니. 그런데 석봉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살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노인장,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석봉이 맞소? 석봉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흑풍단의 주인, 그것은 조정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실세를 의미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다시 검을 들어 주인을 섬기시오. 그러면 영화와 부귀를 약속하겠다고 하셨소. 석봉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화와 부귀라. 내가 동료들의 피의에서 그런 것을 노릴 것 같으냐?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대장의 손짓과 함께 살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승님, 밖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검과 창을 든 20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소라나, 왜 여기에? 정약이 놀랐습니다. 스승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소란이라 불린 여인이 외쳤습니다. 흑풍단 대장이 분노했습니다. 정약! 내 놈이 의병을 기르고 있었군. 정약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15년간 부당하게 쫓겨난 자들을 모아왔소.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위해서 암자를 중심으로 흑풍단과 의병들이 대치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석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상대해주지. 석봉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흑풍단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눈먼 노인 혼자서
하지만 석봉의 검에서 푸른 검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전설의 기운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대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낙엽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지.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석봉은 죽지 않았으며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석봉의 검기가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흑풍단 대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전원 후퇴! 이 노인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대장은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석봉, 잘 들으시오! 당신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우리가 아니오! 우리 주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요! 당신이 아는 간신배들조차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오! 진실을 밝히겠다고? 웃기는 소리!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것조차도 그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오! 그 섬뜩한 말을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봉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에서 막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 다 지나갔어. 하지만 석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약이 다가왔습니다. 석봉 어르신,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란도 나섰습니다. 저희 의병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석봉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좋소. 그럼 한양으로 가야겠어. 그날 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약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로는 빠르지만 검문이 삼엄합니다. 산길은 안전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소란이 제안했습니다. 수로로 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대로를 통해 정면으로 가야 하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약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석봉은 확고했습니다. 숨어 다니면 끝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오. 진실을 품은 자들이 떳떳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이오. 막내가 석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정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석봉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소란이었습니다. 젊은 여검객이 조용히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호위무사였습니다. 석봉 어르신과 함께 싸우다 돌아가셨죠. 석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조무림입니다. 바람처럼 가볍게 싸우는 자라불렸던. 석봉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 조무림.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석봉 어르신이 다시 나타나시면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소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봉은 소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소.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이 맺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석봉, 막내, 정약, 소란, 그리고 20명의 의병들. 모두 함께 대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깊은 곳,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진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흑풍단의 주인. 그 존재는 거대한 궁궐 깊숙한 곳, 금지된 정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구슬을 통해 석봉 일행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는구나. 15년을 기다렸다. 석봉, 내가 진실이라 믿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만든 거짓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이 기대되는구나. 그림자의 주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채의 기와집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아래에는 썩어가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봉 일행은 그 음모의 중심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 큰 위기를 넘긴 석봉 일행.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더 강해진 그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진실의 심장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흑풍단의 주인이 말한 진실조차 거짓의 일부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석봉이 복수하려던 간신배들이 사실은 더 큰 악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면 진짜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